국토위 전체회의 현안질이 아주 흥미롭게 이제 관전을 하셨는데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 있고 또 의심을 품고 의문 제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도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처음부터 강상면 대안에 대해서 원안보다는 대안이 훨씬 더 경제성, 네. 환경성, 이 나들목 네네. 설치 이런 거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것을 설득을 좀 잘 해나갔으면 어땠을까? 치고 나갔으면 네.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야당의 우욕에 대해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의구심을 받는 알겠습니다. 게 좀 네. 안타깝다 첫 이런 내용이 말씀을 좀 아쉽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게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된 백지화. 왜 백지화했을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네. 대표적인 게 공릉지구입니다. 바로 ESIND. 네. 거기서 무려 그 800억 정도의 분양 실적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그 지역이 수변구역보다 가장 더 높은 수질 보전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도 풀어가지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잖아요. 결국 원희룡 장관이 자승자박이 된 거고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사법적 처리를 염두에 둔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스멀 처음에 백지화했다가 이제 백지화가 아니고 거꾸로 민주당이 뭐 선동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으로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봅니다. 저는 딱 보면서 이제는 머리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 또 법사위에서 있었거든요. 예.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이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내가 입자를 물은 게 아니고 채자를 물었는데 왜 입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들으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안 본 척하세요? 계속 보시더니. 저렇게 나왔군요. 예. 중간에 사실 살짝 뿜으실 뻔.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본인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가 좀 났군요. 근데 뭐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 전라남도를 가가지고 김영록 지사를 만났어요. 네. 거기서 여야가 한 마음이 돼야지 국민이 행복하다. 네. 통합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은순 여사가 법정 구속되고 재판장이 일갈했던 법과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경시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법정 구속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오히려 손해를 받고 오히려 뭐 피해를 당했고 뭐 잘못된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대신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뭐 아무튼 의원님 말씀을 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얘기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지금 말씀하시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안 올라와요. 예. 이제는 최욱 씨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네. 의원님. 진정성이 없다. 국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거 아까 보셨잖아요. 네. 저거는 그 죄를 얘기하는데 일을 얘기해요. 뭐 이렇게. 네. 최욱 선생. 죄송합니다. 그 남의 말의 표현을 그렇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가끔 서로 우리 한동훈 장관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에서 그렇게 노려봐. 노려보는 거 보면서 이야 두 분이 기싸움을 하는구나. 전현직 법무장관의 기싸움이다. 기싸움. 그래서 원래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반듯한 분인데 우리 박범계 장관 앞에만 가면은 입술을 깨물고 기싸움을 하려고 한다. 오늘도 한동훈 장관은 작심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 법사위 전체 회의 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네. 최악의 사법 방해 행위다. 박범계 의원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 부지사 네. 수원지검 앞에서 농성을 하고 네. 이 농성하는 거 저도 이게 좀 과해 보인다 했는데 이게 전체가 결국 사법 방해 행위다 하고 작심하고 그거를 딱 얘기하러 왔고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 들어오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저를 겨냥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박범계 의원님을 그것도 굉장히 세게 말한 사법방해 그래서 권한을 남용한 그렇게 나쁘게 표현했어요. 네. 저는 그거를 모른 상태에 질문했습니다. 인터뷰한다는 거는 들었는데 내용까지 못 들었어요. 아셨으면 그러면 이게 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최은순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의문이다라고 하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성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검찰이 성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해야 되지 않나요, 법무부에서?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인의 사건인데요. 여기 법무장관 내용을 알지 못하게. 둘째, 이 사안을 기소한 잠깐만요. 것은 추미애 검찰관 검찰에서- 당시에 구성된 팀입니다. 당시 총장, 뭐 언제 총장 됐든지 윤석열 간에요. 총장은 그 당시에 배제돼 있었고요. 총장이 저 좌천돼 있을 텐데. 어쨌든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 그러면 인지하시면 지금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사법 시스템에 감찰 안 하겠다는 따라서 말인가요? 선고가 된 겁니다. 예. 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장모를 향해서 이 검찰이 기소 축소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가 기소한 사안인데 왜 그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갈라치기잖아요. 저 대답 중에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인의 사건이다. 저게 지금 틀린 말이거든요. 네. 이게 사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 기소를 하냐 안 하냐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고 공적 영역이란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말을 돌려서 그것은 개인 간의 사기 문제냐 아니냐라는 사인의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잖아요. 위조된 잔고증명서 금액이 30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예.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위조를 해서 100억짜리인가 하나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행사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럼 법정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기건이 기소가 안 됐냐라는 의문을 묻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공적 영역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봐준 거라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뭐가 나무라는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리고 제 2인자예요. 윤상현 의원이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아, 2인자 전혀. 맞습니다. 2인자 맞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지금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공적 의식을 갖고 제대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법무 행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최은순 여사가 이제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으로 기소가 되고 사기죄는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그거 추미애 검찰팀이 한 거다. 네. 결국 윤석열 검찰팀이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배제돼 있다. 네. 결국 추미애 검찰팀하고 윤석열 검찰팀하고의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사기죄에 대해서 기소를 못한 것은 추미애 검찰이 무능함을 드러낸 거 아니냐. 무능함이었다. 무능함을 나타낸 네.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가 당착적인 네, 질문이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맞으세요? 기자기?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입니다.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그리 잘했습니까?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불수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지금 결과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탄핵소추 발의를 했고 헌법재판소라는 다른 헌법기관이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네. 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그런 거지요. 언제나 발의하면 언제나 그것을 인용한다 하면은 그건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유감이 있다는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도 더 늦은 지시, 소방과 경찰 인력을 더 배치했어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네. 대해서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탄핵 기각은 당연한 겁니다.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중대하게 위반. 옛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마는 파면을 안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재난안전법이나 재난안전통신망법이나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우리 이상민 장관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무혐의였고 또 여야가 우리가 50 며칠 동안 국정조사했죠. 거기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핵 기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확실히 될 거다라고 봤고 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여권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아, 의원님이요?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스스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무한 책임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당연히 법적인 책임만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 도의적 책임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정책 결단을 함으로써 당과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정책 사건의 문제를 민주당 스스로가 정책 사건을 법적인 사건을 만들었고 헌재에서 네.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전략상 패착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청할 만한 이 윤석열 의원님의 말씀인데 결국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독선, 야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해임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설령 가장 가까운 이상민 장관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됩니다. 야당이 그것을 요구했고 국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막히는 순간 정치적 책임이 법적 책임의 문제로 간 거죠. 그러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찌됐든 대통령의 아집과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렸던 것이고 그것을 야당의 책임, 탄핵을 발의했던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59명이나 희생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그래서 의견도 이제 있거든요. 책임 문제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표께서 자꾸 유가족 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책임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법 처리되는 사람들 보니까 한 23명이 지금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고요. 네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자꾸 책임하는데 유가족의 책임을 들먹이니까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야 대장동 성남 FC 사건을 보면서 김문기 씨 네. 도리어 본인의 어떤 네. 책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네.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